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좀 극우 세력이 이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저 박선생도 굉장히 극단적인 우파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수구 꼴통 뭐 아직은 저를 보고 극우라고 한 사람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극우 극좌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극좌는 확실히 많죠. 뭐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 최루탄을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극좌죠. 극우 극좌는 뭐냐면 폭력을 사용해야 돼요. 첫째, 폭력을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건 떠나서 어서 왜 그런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지 뭐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김정은의 어떤 독재를 비판하는 걸 계속하게 되면 수구 꼴통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딱 씌워서 그 사람들을 프레임 속에 딱 가둬놓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되게. 네. 박사님 상당히 실추되고 있습니까? 저는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올라간 명예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저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지지 세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현재 대학 교수하고 있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외국 인사들이 북한의 어떤 이 인권유린, 독재 이런 걸 비판하면 그 주로 이제 진보적 인사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수국 꼴통이나 뭐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인데도 훌륭하다고 하죠. 네. 그걸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또 써버려요. 쟤네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써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그냥 부지불식 중에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을 다 극우라고 보잖아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 죽창을 들었습니까? 경찰을 때렸습니까? 뭐를 때려 부셨습니까? 방화, 뭐 폭력 뭐 이런 전혀 없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나고 청와대 앞 근처까지 그것도 경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다음 주에 또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극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정경들 눈을 찌르고 때리고 막 때려부시고 한 그 좌파들 집회에 대해서는 뭐 자유를 갈구하기 위해서 무슨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시위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냥 갇힐 수밖에 없고요. 괴벨스가 말한 대로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10번 반복하면 그 거짓말은 트루트, 진실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북한 정권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를 그게 뭐 어떤 이념이나 진영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북한 민족운동한 사람도 요즘은 우리 뭐 수꼴통이나 이 극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이 정권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근데 이게 보수 진영 안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보수 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뭐 지금 보수 가치를 뭐 대변한다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제가 볼 설당이 계속 좁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보수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보수의 출발점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하면 그냥 말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인식은 이기주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인식은 자유, 방종, 자유가 아니라 방종,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순치가 돼버려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보수가 절대로 설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갈대처럼. 그래서 반대 진영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바로 엎드리거나 진짜 김수영 씨처럼 플립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먼저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정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설 힘도 없고 거기에 맞설 어떤 지식도 없고 거기에 맞설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발을 딛고 있어야 할 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국민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특히 이렇게 투쟁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강한 이미지가 되면 전 그게 속 꼴통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안 그래도 용기가 없는 보수들이 보수들이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뒤로 이렇게 하고 입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점잖은 척 하려고 그러고 점잖은 거하고 비겁한 건 다르거든요.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동조예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보고 침묵하는 건 동조거든요. 공동정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서서 손해볼 것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나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겁한 거죠. 당초 이 재판은 그 시작을 할 때 어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에 어떤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전부 조창호 소위 이후로 80분이 넘어오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18분이신데 저희가 물망초를 시작할 때 한 50분 정도 생존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30명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한테 생활비를 좀 물망초가 드리고 봄, 가을로 뭐 식사 대접하고 명절 때 선물 보내고 이걸로 어르신들 마음이 어루만져질 수는 없다.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국방부 장관들을 국회에서 제가 두 분을 지냈는데 그때 제가 탈북해 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한테 훈장을 전부 드리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당한 이유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전용사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원이 되고 맥케인이 그랬죠. 포로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포로라는 단어에 이렇게 좀 굴욕적인 어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저쪽은 포로가 스스로 탈출해 온 것이 그 자체로 영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주의고 자유주의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자결이라도 하지. 자기 폭탄 가지고 있지 않았어서 그 폭탄 터뜨려서 죽어야지. 그걸 끌려가. 그게 일본식 문화 잔재.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뭐 일본 하면 뭐라고 뭐 반일해가면서 렉서스 차를 때려 부시지만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적이에요. 군국주의적이어서 카미가제, 내 목숨을 죽이고 뭐를 하는 게 이게 박수 받는 거지. 적한테 포로가 됐어. 근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걸 끌려가. 이거는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사람이 역경을
딛고 생존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증인이 되어 주었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와서 증거를 해준다. 그것 자체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80분의 영웅을 가지고도 단 한 분도 영웅시하지 않는 거죠. 그 뿌리가 그런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참전 용사 중에 생존에 계신 최고령 중공군을 포로가 됐던 분을 한테 최고의 명예훈장을 줬지요. 그리고 그분을 의자에 앉혀놓고 두 나라의 대통령은 무릎을 꿇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하게 꿇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정쩡하게 주저앉았지 무릎도 안 꿇었어요. 사실은 사진을 보면 무릎이 안 좋아서 됐죠. 나이가 훨씬 많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절도 있게 탁 꿇었고요. 뭐 anyway. 그분은 중공군 포로로 돌아와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단 한 분한테도 그 훈장을 안 주는 거죠? 국방부에서 뭐 이 국군 포로가 죽으면 그 뭐 보고도 안 알린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게 겉으로는 이분들의 가족이 북한에도 계셔서 혹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문제군요. 선생님, 북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은 TV 뭐 종편에 다 출연하고 나와죠. 그리고 지금 국군포로 어르신들 중에도 당신 얼굴 내밀고 당신 이름 딱 하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숫하게 많으세요. 근데 왜 국방부 왜 그러죠? 군비 통제과에서 군사 비밀로 통제를 합니다. 아니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은요 딱 돌아오시면 저녁식부터 해요. 이분들은 현역 군인입니다. 보세요. 저녁식을 못하고 적지에 억류에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럼요. 현역 군인들이 나이 90이 넘은 현역 군인들이 지금도 150명이 아오지 탕방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녁 신고를 해서 이 보상도 해드려요. 그 보상이라는 게 참 우습죠. 6.25 때 받았던 월급 플러스 거기에 몇 년이 있었냐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뭐 얼마냐 거기에 플러스 위로금 조금 해서 받는 게 3억 4억 많이 받으면 보로금까지 받으면 5억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창호 소위도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본을 무슨 욕을 해요. 그때 조창호 소위가 받은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그 당시에 육군 소위 월급이 얼마였겠어요. 그거를 계좌도 아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서 줬는데 그 10원짜리 동전까지 조창호 소위가 국방부 복도에 가서 뿌려버렸잖아요. 이거 안 받겠다 내가. 응? 그런 돈을 주고 어쨌든 전역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 사단에 계셨는지 이거 다 확인을 해서 가서 전역 신고를 딱 하거든요. 그러면 왜 국방부 소속입니까? 보훈처로 넘겨야지요. 근데 군비 통제과에서 통제를 해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보훈처 소속이 아니에요. 장막 속에 가두는 거죠. 왜 장막 속에 가뒀지? 글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정권이 얘기를 안 하니까 YS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이분들이 언론에 출연도 못하게 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부고가 해도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부고를 성함 넣어서 했는데 그 이름 빼라고 막 난리를 쳤었죠. 항의를 하면 그 가족들이 위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르신들의 가족을 부추겨가지고 그 가족들이 못하게 원치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를. 표면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것이. 왜 감춰야 된다고?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걸림돌이 되느냐? 지금 이 정권도 내년 초든 올 가을이든 남북 정상회담만 하면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을걸요?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뭐.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국군포로 의제에 넣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다 알리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네바 협정의 문제고요.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국제협약, 제네바 협약에 위배가 되면 그거는 제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가장 지금 너버스하게 생각하는 게 국군 포로예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80명이나 내려왔잖아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 몸 자체가 증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는 거를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MB 정권, 박근혜 정권 제가 정말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을 내세웠어야 돼요. 그러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잘 풀립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칼자루를 우리가 쥐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그런 거 하나를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두 분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 기본을 단단히 하면 그 위에는 꽃이 자연히 피게 됩니다.